혹시 요즘 이런 적 있으셨나요? 계단 오르는데 난간부터 찾게 되는 걸. 소파에서 일어날 때 으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걸.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걸.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작년 가을쯤 뒷산 산책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난간을 붙잡고 있네. 이게 시작이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육이 보내는 적신호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이 신호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오세요. 넘어져서 골절되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백 세티브이의 김지아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인생이 있더라고요.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계란, 고기 열심히 드시죠?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계란보다 단백질이 12배나 많은 식품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아무리 운동해봤자 근육 안 늘어요. 오늘 이걸 모르면 계속 힘들어요. 내년엔 올해보다 근육이 더 줄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병원 신세 지게 돼요. 하지만 오늘 이걸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30년간 수천 명 봐온 제가 장담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아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근육이 안 늘까요? 답은 바로 먹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근육 나이를 되돌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작년 가을쯤 동네 뒷산을 산책하다가 문득 제 손이 계단 난간을 찾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성큼성큼 올라갔던 계단인데 말이죠.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 자꾸 난간을 잡게 되는 걸. 소파에서 일어날 때 기압을 넣게 되는 걸. 장을 보고 돌아올 때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걸. 이게 다 근육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쌀 한 포대를 드는 게 예전보다 힘드신가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팔로 의자를 짚고 일어나시나요? 횡단보도 녹색불이 깜빡일 때 빨리 건너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근육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꾸 넘어진다.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근육이 없다는 겁니다. 근육 감소증, 의학용어로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무너지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팔다리에 붙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고깃덩어리?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예요. 은행으로 치면 적금 통장 같은 거죠. 젊을 때는 근육에 에너지를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그 근육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냈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버틸 수 있어요. 폐렴 걸려도 수술하고 회복할 때도 근육이라는 예비군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죠. 근육이 없으면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감기 걸렸다가 폐렴으로 번지고 입원했다가 와상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넘어지면 골절, 골절되면 수술, 수술 후 누워 지내면 또 근육 손실,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더 무서운 건 만성질환입니다. 근육이 줄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근육이 바로 혈당을 소비하는 주요 기관이거든요. 심장병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이 약하면 심장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우울증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죠. 밖에 나가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 귀찮아지고 집에만 있게 돼요.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육이 곧 생명이에요.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근육은 30살만 넘어도 매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요. 더 큰 문제는 70살 이후입니다. 이때부터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노화입니다. 주름은 거울 보면 보이잖아요. 흰머리도 보여요. 그런데 근육은 안 보여요.
옷 입고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저도 60살이에요. 솔직히 고백하면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나는 의사니까 건강관리 잘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처럼 안 되는 게. 그때부터 정말 진지하게 근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력은 훨씬 더 빨리 약해집니다. 엔진이 조금 작아졌는데 출력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육의 양도 문제지만 남아있는 근육의 질도 함께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섬유 자체가 변해요. 특히 빠르게 힘을 쓰는 속근 섬유가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을 때 휙 붙잡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시장 가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생수병 하나 여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제가 이렇게 약해질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계단 오르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이런 기본적인 동작들이 다 근력이 필요해요. 근력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이 동작들을 혼자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요. 그런데 건강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숨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손주 안아주고 여행 가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이 모든 게 근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법을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근육 만들려면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운동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인부가 많아도 벽돌이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건축인부고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근육을 만들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드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세요.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밥은 탄수화물이에요.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근육을 만드는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로는 근육 못 만들어요. 그럼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젊은 사람보다 우리 시니어는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해요. 체중에 비례해서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고기로만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특히 우리 나이대는 소화력도 떨어지고 이도 약하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식품,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에 딱 맞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들이요. 제가 직접 먹어보고 환자분들한테 권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만 모았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 북어채입니다. 여러분, 북어채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신 북어국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북어채가 이렇게 대단한 식품인 줄 몰랐어요. 북어채는 달걀보다 단백질이 10배 이상 많아요. 더 놀라운 건 지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순수 단백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북어채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에 조금 불려요. 너무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소가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물기 꼭 짜서 계란이랑 같이 국을 끓이면 됩니다. 파, 마늘 넣고 국간장으로 간하고. 아침에 이거 한 그릇이면 단백질 걱정 끝이에요. 북어채 찢어서 무침으로 먹어도 좋아요. 고추장, 참기름, 깨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냄새가 좀 나지만 건강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도 잘 돼요. 나이 들면 고기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 오히려 소화를 도와줍니다. 유산균이 엄청나게 많아서 장 건강에 좋죠.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청국장 드시기 힘든 분들은 청국장 가루 추천해요. 요즘 냄새 안 나는 청국장 가루 많이 나와요. 아침에 요거트에 한 스푼 넣어서 드세요. 저는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 타서 먹어요. 세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를 한 번 더 걸러서 만든 건데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농축돼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 먹어요. 거기에 블루베리 몇 알, 호두 조금, 청국장 가루 한 스푼 넣고요. 이게 제 아침 루틴이에요. 그릭 요거트의 또 다른 장점은 칼슘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근육하고 뼈는 친구예요. 같이 관리해야 해요. 뼈가 약하면 골다공증 오고 넘어지면 골절되고 그러면 근육도 못 쓰게 되잖아요. 게다가 프로바이오틱스도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좋아요. 그릭 요거트 고를 때 팁 하나 드릴게요. 무가당으로 사세요. 설탕 들어간 거 사면 당만 잔뜩 먹게 돼요. 네 번째,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해외에서 정말 인기 많은 식품이에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물성이라 콜레스테롤 걱정 없어요. 렌틸콩의 진짜 매력은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장 건강,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에 다 좋아요.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좋고요. 렌틸콩은 불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씻어서 바로 삶으면 돼요. 금방 익어요. 저는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샐러드에 넣거나 수프에 넣어 먹어요. 제일 쉬운 건 렌틸콩 수프예요. 양파, 당근 다져서 볶다가 렌틸콩 넣고 물 붓고 끓이면 끝이에요. 다섯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도 훌륭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심혈관 건강에 최고예요. 염증도 줄여주고 관절염 있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더 중요한 건 비타민 D예요. 고등어에는 비타민 D가 엄청 많아요. 비타민 D는 근육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제가 권하는 건 고등어 구이예요. 프라이팬에 기름 안 두르고 그냥 굽기만 하면 돼요. 소금 살짝만 뿌려서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 먹어요. 고등어 통조림도 괜찮아요. 요즘 나오는 고등어 통조림 품질 좋더라고요. 바빠서 요리 못할 때 고등어 통조림 하나 따서 김치랑 같이 먹으면 그게 한 끼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북어채, 청국장,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단백질 걱정 끝이에요. 자, 이제 단백질이 뭐가 좋은지는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국물만 조금, 점심에는 국수 한 그릇, 저녁에 고기 몰아서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단백질을 다 처리하지 못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끼에 적당한 양일 때 근육 합성이 가장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루 3끼 균등 분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나눠 먹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매 끼니 빠짐없이 단백질을 챙기는 거예요. 아침 거르면 안 돼요. 아침 거르면 그날 단백질을 놓치는 겁니다. 점심 저녁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완전히 보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근육 합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근육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잘 안 일어나요. 특히 우리 나이대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류신이 필요해요. 류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아요. 고등어, 달걀, 그릭 요거트에 특히 많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릭 요거트하고 달걀을 같이 먹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하면 뼈 건강이 떠오르시죠? 맞아요. 그런데 비타민 D는 근육에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져요. 더 중요한 건 비타민 D가 단백질의 근육 합성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백질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근육으로 제대로 안 가요. 류신하고 비타민 D,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근육 합성이 최대로 일어납니다. 제가 환자분들 혈액 검사하면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다 부족해요. 햇빛 쬐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도 만들어져요. 하루에 8달이 노출하고 햇빛 좀 쬐시면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챙겨야 해요. 비타민 D 많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고등어요.
고등어에 비타민 D가 정말 많아요. 연어도 좋고 참치도 좋아요. 등푸른 생선이 비타민 D 보물창고예요. 달걀 노른자예요. 흰자에는 없고 노른자에만 있어요. 그래서 달걀 먹을 때 노른자를 꼭 드셔야 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 빼시는 분들 계신데 하루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오히려 영양소가 노른자에 다 들어있어요. 표고버섯이에요. 특히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아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좋고요. 저는 비타민 D 영양제도 먹어요. 음식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병원에서 비타민 D 검사해 보세요. 부족하면 영양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식단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호두, 청국장 가루 1스푼. 그 다음에 달걀 삶은 거 2개. 노른자까지 다 먹어요. 비타민 D 챙기려고요. 달걀은 미리 삶아 두세요. 일주일치 한꺼번에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편해요. 점심은 고등어 구이를 먹어요. 고등어 한 토막에 시금치나물, 두부, 현미밥. 고등어는 전날 저녁에 미리 구워두기도 해요. 구워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점심에 데워 먹으면 돼요. 바쁘신 분들은 고등어 통조림도 좋아요. 저녁은 북어달걀국이에요. 북어채 불려서 달걀 풀어넣고 끓이면 단백질 폭탄이에요. 여기에 렌틸콩 샐러드 먹어요. 렌틸콩 삶은 거에 방울토마토, 오이, 양파 썰어서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으로 간하면 돼요. 두부도 구워서 먹고요. 브로콜리 데친 거 곁들이면 완벽해요. 이렇게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요? 안 쪄요. 오히려 빠져요. 단백질은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군것질 안 하게 돼요.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어요. 저도 이렇게 먹기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단단해졌어요. 환자분들한테도 이 식단 권하는데 한 달만 해보신 분들이 다들 놀라워하세요.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졌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 안 들어간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근육이 확 늘지 않아요. 최소 한 달은 해야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단백질만 먹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운동도 같이 해야 합니다. 운동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그냥 에너지로 쓰이고 말아요. 근육으로 안 가요. 근육에 자극을 줘야 우리 몸이 근육이 필요하구나 하고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요. 복잡한 운동 안 해도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면 충분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이것만 해도 좋아요. 하루에 여러 번만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의자 팔걸이를 살짝 잡고 일어나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팔 안 쓰고 일어나 보세요. 벽 짚고 팔굽혀펴기도 좋아요.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벽에 손 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힘들어도 벽 짚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팔 근육, 가슴 근육, 어깨 근육이 다 자극받아요. 그리고 걷기 운동 꼭 하세요. 매일 조금씩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걸으세요.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유지돼요. 집 앞 공원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걸어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계단 오르기도 최고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만 계단 이용하세요. 계단 오르기는 다리 근육을 엄청나게 자극해요. 이런 운동을 식사 후에 하시면 더 좋아요. 특히 저녁 먹고 나서 가벼운 산책 나가세요. 혈당도 조절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근육 합성도 촉진돼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한 분이신데 이분도 처음에는 힘드셨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식단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등산도 다니세요. 손주들하고 축구도 하신대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나이 들었다고 다 늙은 게 아니에요. 근육만 있으면 젊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안 돼요. 근육은 늘릴 수 있어요.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근육은 건강 수명의 핵심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인생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이 들수록 근육은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세 번째, 운동보다 먼저 단백질입니다. 재료 없이는 근육 못 만들어요. 충분히 드셔야 해요. 네 번째, 북어채, 청국장,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 이 5가지 식품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릴 겁니다. 달걀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북어채 잊지 마세요. 5번째, 하루 3끼 균등하게 나눠 드세요. 류신, 비타민 D도 함께 챙기시고요. 6번째, 오늘부터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식단대로요. 한 달 후에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60세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근육은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근육에 투자한 만큼 근육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요. 그리고 제 팔 근육을 만져봐요.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라고 다짐하면서요. 예전엔 팔을 만지면 물렁물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단해요. 60살인데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근육은 늘릴 수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나이 드셔서 처음 근력 운동 시작하신 분 계세요. 근육량이 늘었어요. 지팡이 짚고 오시던 분이 이제는 혼자 성큼성큼 걸어오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살아있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손주 안아줄 수 있고 시장 갈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다 근육 덕분이에요. 저도 그 말씀 듣고 울컥했어요. 그래요. 근육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 한 통 사오세요. 마트 가서 북어채 한 봉지 사오세요. 달걀 한 판 사오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달걀 삶으세요. 그릭 요거트 한 통 따서 청국장 가루 넣고 드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드시고 저녁에는 북어국 끓여 드시고 한 달만 해보세요. 딱 한 달만요. 한 달 후에 계단이 가벼워질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기합 안 넣게 될 거예요. 장 보고 와도 덜 힘들 거예요. 그리고 거울 보면 달라진 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좀 탄탄해진 것 같은데 그 느낌 정말 좋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육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에요. 돈 들어가는 보험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꾸준히 움직이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근육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우리 같은 시니어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봐야 해요. 젊을 때부터 근육 저축해야 나중